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늘 단체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지역의 의대생들도 단체로 휴학하기까지 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최근 강의가 시작됐지만 책상에는 전공책들만 가득 쌓여 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오다가도만 안 와부르더라고. 이게 어제부터 와야 맞은데.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광주 지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나섰습니다. 1학년 신입생을 제외한 전남대 의대 재학생 590여 명 중 47%, 조선대 의대 재학생 610여 명 중 90% 이상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못 쓰는 사람들 빼고는 그냥 일단 휴학금 제출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 등 4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 513명 가운데 70% 이상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일부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환자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의사란 직업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무단 결근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근태 기록 등을 점검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이 복귀했는지를 파악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방침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육부도 의과대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관련해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휴학 요건을 따져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최근 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카페 건물 1층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사고 이후 자치구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산사태 방지 시설도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예방 효과가 높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데다 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5층 건물 높이의 야산이 붕괴돼 울퉁불퉁한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산을 감싸고 있어야 할 산사태 방지 그물망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습니다. 합성 비닐 재질인데 토사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 아래 강철로 만든 울타리도 휘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던 터라 피해가 더 클 뻔했습니다. 위에서 이제 잔돌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감상 그물망으로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 시공을 한 거고. 사고 지점은 지난 2016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7년이 지나서야 기본 시설이 설치된 겁니다. 산사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산 비탈면을 다듬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한 못해도 한 4배, 1억이면 한 4억 정도? 제가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돈을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응급밖에 안 돼요. 이번 사고처럼 바로 아래 건물이 있는 경우는 공사 중에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마저 관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이렇게 양쪽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에는 누군가 밭을 경작해놨습니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시설물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겁니다. 이 어떤 위의 요인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조금 완만은 이제 했는데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2,300여 헥타르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해 25명이 목숨을 잃고 7천억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목포는 원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내 가게, 내 집 앞에 주차는 안 된다며 적치물을 내다 놓고 있어 주차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건물. 도로 갓길에 만화방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만화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차가 건물 앞에 주정차할 수 없게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화는 저 간판이요. 참 못 쓰게 한다고 그저께 막으면은 외지에서 와도 보기 안 좋지. 인근의 또 다른 골목 역시 마찬가지. 건물 앞에는 타이어, 물통, 화분 등 각종 적치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목포 하당의 상가 밀집 지역.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표시가 있지만 가게 앞마다 주차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외부 차는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판은 도로 갓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차량을 그 옆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그걸 치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상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우면 손님 통행이 불편해지는 등 장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힘쓰면 돼도 되는 건지 아는데 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로막아 버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차량 운전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게 앞이라고는 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흰선이 그어진 곳까지 적치물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항상 가게 앞에 이렇게 꽃갈콘들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여러 바퀴 이렇게 돈 적이 많거든요.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족에 내 가게,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시민의식은 관광 목포가 아닌 불법 적치물 천국이란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목포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산단 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여도초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도초 인근에 사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코앞에 학교를 두고도 매일 아침 원거리 통학길에 내몰린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도초 인근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버스 대기 공간. 아이들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여도초를 두고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여천초를 가기 위해 이곳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다른 아파트엔 이마저도 없습니다. 전세버스가 좁은 단지 입구를 비집고 들어오면 이 일대는 매일 아침 전쟁터가 됩니다. 저기들 차들이 못 오게 버스가 들어오면은 막아줘요, 저기서. 버스 타고 가요. 버스 기다리는 거. 코앞에 여도초를 두고도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는 분통이 터집니다. 최근엔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여도초의 입학을 전면 개방하라는 연명서를 전남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가까운 학교 놔두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애가 그 고생을 왜 해요? 1시간 동안 차만 타고 있어도 피곤해요. 여도초는 여수산단 입주기업 출연금으로 세워 한 해 운영 예산 일부를 기업들이 분담하고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나 산단이 운영비로 투자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여도초와 여도중의 운영 예산은 110억 원, 산단 입주기업의 분담금은 12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가 보조를 받는다면 똑같이 내 자식이라 생각한다면 같이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죠. 그러나 여도초 공립화를 반대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학교 경쟁력 약화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학년에 있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요구 학생들은 100% 다 받았거든요. 수업 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더 키워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도초 학부모들은 공립화를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산단 기업들이 운영비 부담을 핑계로 공립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 교육청은 여도초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립화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이범호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기아 타이거즈가 호주 전지훈련 캠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부상 선수 없이 선수들의 몸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가볍게 런닝으로 몸을 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전지훈련 출발 직전 김종욱 전 감독의 불미스러운 하차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몸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범호 신인 감독은 선수들이 오프 시즌 때 잘 준비를 해서 부상 선수 없이 1차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키나와 넘어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몸으로 완벽히 잘 만들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스프링 캠프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막판 부상을 당했던 나성범과 최용우, 박찬호 선수가 완벽한 몸으로 시즌 준비에 들어갔고 김도영 선수 역시 최근 타격 연습을 시작해 개막전 정상 출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합류한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 등 두 용병 투수는 안정된 구위와 친화력으로 팀에 녹아들고 있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We're super excited to get back to Gwangju and win some baseball games and have a lot of fun this year. 호주 1차 캠프를 마무리한 기아 선수단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꾸립니다. 올 시즌 개막이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 이상 빠르고 로봇 심판의 볼 판정 시스템과 피치 클락의 도입, 그리고 수비 시프트 등에서 변화가 큰 만큼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고치로 올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 실전에 맞춰서 선수들이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가장 주안점을 주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일본에서 다른 구단들과 6차례 연습 경기를 가는 데 이어서 다음 달 9일 시작되는 시범 경기를 통해서 우승 퍼즐을 맞추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이 박영우 대유 위니아그룹 회장의 구속은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박 회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했고 국감에서 약속한 체불 임금 해소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도 위증과 거짓말을 일삼은 박 회장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체불 임금 변제 등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자정쯤 여수 소라면 현천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운전자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GCC 사관학교 1기 입학 설명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 교육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CC 사관학교 소개와 콘텐츠 분야 명사 특강, 교육과정 안내 등이 이뤄졌습니다. GCC 사관학교는 오는 28일까지 학생을 모집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근로자의 사회적 임금 보장을 위해 광주시가 올해 92억 원 규모의 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대리 이하 직원에게 주거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건설에도 속도를 내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개방형 체육관 등 편의시설 조기 개관과 통근버스 지원 확대, 문화 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합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웃을 속여 부동산 매매 대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이웃 4명에게 동네 매물로 나온 한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속인 뒤 부동산 매매 대금 약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